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주차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그대의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 봐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실망스럽고 두려워하는 상처는 나 자신의 실수나 실패로 인한 상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일이나 도전을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무능력감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실수와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하다가 보면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실수와 실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전하지 못하는 행동이 더 부끄럽고 창피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도전하고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호텔 연회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연회에 우리 앞장에서 잠깐 호텔 연회장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연회장은 호텔에서도 식음료 부서와 함께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따로 좀 5성급 이상 이런 5성급 호텔에서는 호텔 식음팀하고 그다음에 연회팀 이렇게 대규모일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워낙 그 인적 자원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행사가 많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런 호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마이스 산업이나 이런 가족 행사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많이 이제 가족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연회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또 이제 많은 고객들이 생기게 되면서 연회장의 개념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연회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아보면 호텔 연회는 식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제반 시설이 완비된 호텔이나 호텔 외의 장소에서 2인 이상 동일한 목적의 단체 고객에게 식음료와 기타 부수적인 사항을 첨가를 해서 행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 연회는 호텔 내에서도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텔 외의 장소, 예를 들면 주최자가 원하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 내가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주최자의 이제 집도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다양한 야외 장소나
뭐 이런 다양한 그 주최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뭐 시간과 장소를 뭐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이런 행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호텔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호텔 외의 장소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연회 시설과 식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 완비된 장소에서 단체 행사나 고객에게 원하는 테이블 배치. 그래서 호텔 식음료를 판매하기 시설이 완비된 장소에서 그 단체 행사. 그래서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하게 되면 호텔에서 그 음식을 거의 뭐 다 요리를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그 야외 장소에 일정한 그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이러한 그 공간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데워서 뭐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조리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조리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완비된 장소에서 단체 행사. 그래서 연회는 단체 행사를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개념에서 알아봤듯이 2인 이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단체라고 하면 최소한 10명 이상이 되면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0명 이상 그 단체 행사나 고객이 원하는 테이블 배치. 그래서 우리가 일반 레스토랑에 우리 호텔 레스토랑에 가면 일정한 장소에 테이블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테이블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 고객이 이런 그 테이블 배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뭐, 사각 테이블이 있다고 해서 나는 사각 테이블 싫으니까 라운드 테이블로 고쳐달라. 이거는 좀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연회장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테이블 배치,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테이블 배치와 식사와 음료 제공. 그래서 식사와 음료도 고객이 원하는 식사와 음료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연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나 기업이나 뭐 개인이나 이런 다양한 각종 회의나 세미나, 그 다음에 전시회, 컨벤션, 결혼식, 회갑잔치, 돌잔치, 뭐 생일잔치, 이런 다양한 뭐 기업 행사라든지 공공기관 행사라든지 가족 행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행사는 호텔에서도 실시할 수도 있고 호텔 외의 장소에서도 실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외나 이제 호텔 외의 장소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가 케이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사를 호텔 내나 호텔 외의 장소에서 연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호텔 연회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연회 상품의 효과를 보게 되면 우리 관광산업의 발달과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행사가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행사들이 연회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급 호텔의 경우에서 대부분 연회만 전담하는 부서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수록 대형화가 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연회 시장은 보다 많은 연회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그 상품을 개발을 하고 판매함으로써 식음료 매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사 유치에 필요한 홍보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급 호텔들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매력적인 상품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호텔 연예 상품의 효과에 대해서 보게 되면 탄력적인 인력 활용입니다. 그래서 각종 연예 행사는 계절별 계절이나 뭐 이런 행사별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상황이 많거나 행사가 많은 계절에는 미리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력만 가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별의 뭐 성수기 같은, 예를 들면 봄이나 가을 뭐 이런 경우에는 많은 그 결혼식도 하기도 하고 약혼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업이라든지 뭐 학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국내 행사뿐만이 아니라 그 국제적인 이런 국제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별 행사별로 이렇게 그 시행되는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연회장에 있는 그 인력을 항상 많은 인원을 그대로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인원, 그러니까 이제 호텔 연회장에 이런 직원은 일정한 직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을 때는 호텔 내에 그 이런 가용 인원들이 있습니다. 뭐 식음료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유 인원들을 또 충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이런 실습생 이런 그 직원들을 많이 수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사가 많을 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행사가 없을 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의 차별화인데요. 상품 가격의 차별화는 일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메뉴나 가격에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예 행사는 일반 레스토랑처럼 메뉴나 가격에 의해서 그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고객이 원하는 메뉴와 가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상품이나 이런 메뉴에 따라서 그 가격이 일정하게 뭐 정해져 정해져 있는데, 연회장에서는 그 정해진 가격이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뭐 뷔페식이 1인당 5만 원짜리 뷔페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인원이 뭐 최소한 뭐 500명, 600명, 그다음에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5만 원짜리도 뭐 3만 5천 원이 될 수가 있고 4만 원이 될 수가 있고, 뭐 그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가격이 조절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인원이 오게 되면, 예를 들면 국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몇천 명씩 이런 행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몇천 명씩 이렇게 행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메뉴, 그 행사의 성격에 맞는 메뉴를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를 짜서 그 가격을 정해놓고 오는 행사가 있고, 또 그 행사에 맞춰서 가격을 정하는 메뉴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상품 그 메뉴의 가격이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행사의 규모나 성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연회장의 그 메뉴의 가격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 상품은 연회 예약 접수를 할 때 고객의 예산과 행사의 특성,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특별한 메뉴를 요구하는 요구가 있는데, 특별 요금이 적용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 행사는 회의나 세미나 등으로 인한 수입이 높은 편이어서 판촉 활동을 활발히 전개를 해서 연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일반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을 하면 결혼식장 그 비용이 따로 있죠. 결혼식장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식사 비용이 따로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 비용과 식사 비용이 따로 청구가 되는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장 비용은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 이제 식사 비용에 결혼식장 비용이 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장 비용을 받지 않고 식사 비용만 주로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행사를 할 때도 호텔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식사는 하지 않고 이런 행사만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장소 비용만 청구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소 대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나 이런 호텔 연회장에 있는 상품은 차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고 싸게 받는 경우도 있고,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식사 비용은 안 받고 이렇게 그 장소 비용만 받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약을 할 때 예약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메뉴의 재료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판매함으로 인해서 저원가와 저장되어 있는 식재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동일한 메뉴와 음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편리한 서비스와 타 업장의 서비스 인력을 활용을 해서 짧은 시간에 인력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회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많은 고객들을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익이 많이 남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든지 이렇게 뭐 몇백 명이나 몇천 명씩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짧은 시간에 뭐 예를 들면 한 뭐 3시간, 3시간, 4시간에 많은 그 돈을 벌 수가 있는, 호텔 입장에서 보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일한 메뉴로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원가도 적게 들게 되고, 저장되어 있는 이런 식재료를 활용을 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음료 서비스가 각각 다르게 판매되는, 그러니까 연회장의 영업은 식음료의 서비스가 각각 다르게 판매되는 반면에 연회는 똑같은 식음료가 서비스되기 때문에 동일한 서비스 방식으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일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식음료,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메뉴도 다르고 음료도 다르고 서비스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으면서 많은 고객들에게 많은 그 터치가 있어야 되겠죠.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연회장에는 그 많은 한 장소에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한 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음료, 이렇게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이제 서비스가 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나기 때문에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식음료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뭐 연회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화와 홍보 효과인데요. 대중화와 홍보 효과는 한정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용이 가능한 다른 부분의 영업과는 달리, 그러니까 뭐 일반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그 객실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인원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연회장에는 호텔을 이용해 보지 않은 이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행사들을 하다가 보면 호텔을 이용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호텔을 하다가 보면 호텔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와 또 그 잠재 고객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호텔 연회 서비스로 인해서 호텔의 이미지와 홍보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기 타겟 효과인데요. 호텔 상품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고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연회장이든 식음료든 이렇게 고객이 많아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뭐 다양한 많은 행사들이 있고 고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비수기에는 고객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수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연회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제주도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많이 가지만 겨울에는 많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호텔의 그 객실이나 연회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더욱 더 이제 뭐 이런 비수기에는 거의 나가지 않는
판매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수기 때, 호텔의 비수기 때는 호텔의 연회장에 이런 다양한 학회라든지 뭐 이런 그 세미나 같은 이러한 행사들을 유치를 해서 이런 행사들을 유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객실까지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객실 판매도 하고 연회장의 매출도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그 식음료, 뭐 커피숍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이러한 다른 업장까지도 판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을 활용을 해서 비수기 타개를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그 상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텔의 연회장은 비수기에 특별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뭐 학회나 연수 프로그램 이런 패키지 상품을 개발을 해서 고객을 유인을 하고 호텔 영업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러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기획 상품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서 호텔 기업의 이미지에 맞는 연회 행사를 기획을 하고 특별한 상품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특별 상품이라고 하면 뭐 어버이날이나 뭐 어린이날 뭐 이런 뭐 특별한 날, 그 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이런 특별한 날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개최를 해서 유명 가수를 초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어버이날이나 뭐 이런 크리스마스나 연말 행사를 할 때에는 디너쇼, 유명 가수를 초대를 해서 디너쇼를 개최를 하고, 그래서 이제 호텔의 홍보와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호텔 연회 상품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회 행사의 종류를 보게 되면 연회 행사는 크게 식음료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식음료 연회 행사와 연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장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연회 행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의한 분류를 보면 가족 모임, 기업 행사, 학교 행사, 뭐 정부 행사, 협회 행사, 뭐 이벤트 행사 이런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행사를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는 정찬 파티, 칵테일 파티, 그 다음에 티 파티, 뷔페나 출장 연회, 리셉션 파티 이러한 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 연회 행사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나 미팅을 할 때 이렇게 연회장을 그냥 식사를 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죠, 앞에서. 그러면 이렇게 장소만 대여해주는 이런 행사도 합니다. 그다음에 회의나 미팅, 그 다음에 전시회, 박람회, 뭐 테마 파티,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식사는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장소만 대여를 해주는 이러한 연회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연회 예약을 개념을 보게 되면 연회 예약의 개념에는 주최 고객의 예약에서 일시와 장소, 그 다음에 인원, 메뉴, 장식, 연출에 의한 계약 체결의 과정을 거치고 그 계약 사항에서 요구한 성격에 알맞는 메뉴와 음료, 분위기 연출을 제공하는 영업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회 예약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연회 예약은 일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한 인원이 와서 예약을 하지 않아도 레스토랑에 도착을 해서
그 바로 식사가 가능하지 하고, 그다음에 뭐 예약을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전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예약이 식사를 할 수가 있지만, 연회 예약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음식에 대한 재료 준비라든지 음식에 대한 준비라든지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한 이러한 다양한 이렇게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회 예약을 할 때에는 행사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행사 규모가 행사 인원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뭐 1년에서 2년, 3년 이전부터 1년이나 2년, 3년 이전부터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가 뭐 최소한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연회 예약이 많지 않을 경우, 뭐 봄이나 가을 이렇게 결혼식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한 뭐 6개월 이전에는 예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한 40명, 50명 이렇게 소규모일 경우에는 뭐 최소한 한 달 정도 전에는 예약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연회장의 이제 예약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간을 이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약을 해야 되는데, 주최 고객의 예약에서부터 일시와 장소, 그래서 그 주최자가 미리 연회 예약 부서를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 예약으로 일단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 개최하는 일시, 그 행사를 하는 일시와 그다음에 장소, 규모에 따라서 장소가 바뀌겠죠. 그래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대연회장에서 하게 되면 최소 몇백 명 이상 해야 되고요. 중규모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 규모가, 그다음에 소규모는 한 뭐 10명에서 2, 30명 이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일시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장소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호텔 연회장에는 소규모와 중규모, 그 다음에 대규모 이렇게 연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그 호텔마다 다르지만, 소규모는 한 뭐 3개에서 한 5개 정도, 중규모는 한 뭐 3개 정도, 그 다음에 대규모는 보통 뭐 1개 정도, 이렇게 1개에서 2개 정도 이렇게 연회장이 있는데, 그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소, 중, 대규모의 이렇게 그 연회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도 이렇게 뷔페 식당을 할 건지, 뷔페 메뉴를 할 건지, 아니면 양식, 중식, 일식 뭐 이렇게 그 규모에 따라서, 인원의 규모에 따라서 그 메뉴의 종류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메뉴 가격도 그 양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식, 그다음에 뷔페 뭐 이렇게 에 따라서 그 가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장소와 인원, 메뉴에 따라서 메뉴에 이제 그 따라서 이렇게 다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식 연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연회장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연회장에 그 이렇게 기본적인 인테리어가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그냥 텅 빈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연회장이 텅 비어 있는 공간에 그 고객이 원하는 뭐 테이블 배치라든지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테이블 배치가 될 수가 있고 또 원하는 장식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장식을 굉장히 좀 화려하게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 그러니까 장식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뭐 이렇게 식사 비용만 청구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장식, 뭐 예를 들면 약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혼식을 하게 되면 보통 20명에서 최대 뭐 일반적으로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혼식을 하게 되면 아주 친가족, 그러니까 직계 가족들만 오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자리에 앉죠.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여기에 신랑 척 신부 척 이렇게 가족들이 앉게 되고요. 그러면 그 연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여기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텅 빈 공간에 이렇게 다양한 장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이 텅 빈 공간 위에 뭐 정원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폭포가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장식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장식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 장식 연출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뉴에 따라서 가격이 더 비싸지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다양한 이런 고객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계약 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계약 사항에 따라서 고객이 요구한 성격에 맞는 메뉴와 음료, 그 다음에 분위기 연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영업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는 예약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의 예약에 의해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인원, 그 다음에 원하는 메뉴에 따라서 접수가 되고, 견적서에 따라서 호텔 연회 부서와의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한 견적서, 고객이 인원에 따라서 인원과 메뉴, 그 다음에 뭐 장소, 그 다음에 뭐 계절이란 뭐 이런 성수기, 비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연회에 이렇게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계약 제한 견적서에 의해서 연회 부서와의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 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 행사와 인원수에 적합한 가격대의 연회 메뉴와 음료 그리고 기타 연출 비용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 5성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통 1인당 식사 비용이 보통 1인당 한 30만 원, 1인당 식사 비용이 30만 원 정도를 주로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장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 굉장히 많은 장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장식 비용도 꽃 장식을 주로 많이 하는데 생화 장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식은 이제 뭐 일생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회에는 그 주최자가 얼마만큼 원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연회 예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회 예약의 중요성은, 연회 예약은 최소 10명 이상부터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회 예약부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회 예약을 할 때 인원과 메뉴와 시간과 장소, 뭐 이런 연출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충분하게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연회 예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주최자와의 이렇게 그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정을 해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사 직전까지 이렇게 그 주최자와 연회 예약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뭐 장식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메뉴는 보통 한 뭐 최소한 며칠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메뉴는 만약에 메뉴 수정이 있다면 좀 미리 그것을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런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좀 미리 이렇게 그 협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약 담당자는 전문적인 예약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약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그 소통에 의해서 그 행사가 완벽하게, 그리고 그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요청되는 다양한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 연회 예약부터 이런 계속 진행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정을 거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마치고, 이렇게 결과까지 이렇게 아무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고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이 되고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회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새로운 고객 창출과 고객 재창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연회 그 행사 한 번만 마쳤다고 해서 행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 새로운 고객 창출, 뭐 구전, 우리 앞에서 이야기 많이 했던 구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그 이런 호텔 식음료 행사는 이렇게 그 구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뭐죠? 그 구전에 의해서 이렇게 행사를 미리 그 시험을 해볼 수가 없는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전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이런 행사를 한번 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창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전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번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만족을 했다면 다시 또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고객 재창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러한 그 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텔 연회 예약 접수를 보면,
연회 예약 접수는 판촉에 의한 예약 접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보면 호텔 뭐 객실이라든지 연회라든지 식음료라든지 이렇게 판촉부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호텔의 홍보라든지 이런 게 판매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촉 직원에 의한 예약으로 인해서 다양한 규모의 행사를 유치를 하게 되는 판촉에 의한 예약 접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촉부는 뭐 개인에 의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 개인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기업 행사 그 다음에 뭐 정부 행사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학회라든지 뭐 연수 이런 행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판매 촉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내방에 의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고객들은 다른 고객 미리 했던 이런 만족한 고객에 의한 구전에 의해서 그 호텔에 가면 이런 연애 행사, 가족 행사를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좋은 구전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호텔 연회 예약에 와서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이나 추천에 의해서 예약을 하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직접 참석을 내방을 해서 연회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회 예약을 하기 전에 미리 와서 고객이 한번 자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행사 장소, 연회 장소를 한번 보고 이렇게 예약을 꼭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이러한 예약 장소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에 의한 예약 접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나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고객이 주로 전화로서 예약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화로서 예약을 해서 나중에 이제 직접 내방을 해서 예약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재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전화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한번 전화로서 예약을 하고 다음에 방문을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예약을 확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나 이메일에 의한 예약 접수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원의 소개 그러니까 호텔 직원이 지인이나 뭐 친척, 그 다음에 뭐 친구,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직원 소개에 의해서 예약을 접수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등에 의한 예약 접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뭐 구전이라든지 뭐 이런 고객의 재구매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등으로 인해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회 예약 장부 확인인데요. 연회 예약을 하게 될 때 연회 예약 문의가 있는 경우에 예약 스케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예약을 뭐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하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매달 며칠 몇 시 뭐 이런 규모 뭐 인원의 규모가 있죠.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는 이런 장소나 시간
이런 규모에 따라서 예약 스케줄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날짜와 시간에 이런 예약 스케줄을 확인을 해보고 예약이 없으면 예약이 가능하고요. 예약이 있다면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약 컨트롤북을 확인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 그 다음에 인원에 따라서 그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 예약이 가능하다면 예약 접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약 접수서에는 일종의 가계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가계약. 그리고 가짜로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그 행사를 할 거니까 이렇게 예약을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가계약을 일단 맺어 놓고 이제 진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중에 고객이 다시 와서 확인을 하고 정식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계약을 일단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계약을 하게 되면 예약 컨트롤북에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날짜와 시간과 뭐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을 일단 가계약을 잡아놓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죠. 호텔과 이제 그 주최자와 호텔과 주최자가 이제 계속 해서 소통을 해서 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견적서를 작성을 합니다. 뭐 인원이나 규모나 그 다음에 메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견적서를 작성을 해서 고객에게 보내주면 그 주최자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견적서를 작성을 해서 고객에게 보내주게 되면 예약 확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매달 며칠 뭐 시간, 그 다음에 장소, 메뉴 뭐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이제 예약을 확인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예약 변경이나 취소를 하게 되는데 예약 변경이 되게 되면 뭐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장소를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메뉴를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장소도 이제 변경을 할 때는 장소가 맞아야 되는 거고 메뉴도 뭐 최소한 뭐 일주일 전부터는 이 메뉴가 일주일 이내에는 메뉴를 거의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리 이제 재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 준비와 아니면 재료를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서 그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약 변경도 이제 시간과 장소와 이렇게 맞게 변경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날짜 변경도 시간이 충분하다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뭐 일주일 전, 뭐 며칠 전 이렇게 되면 그 수수료가 또 그 취소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뭐 특이한 상황,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면 또 모르겠지만 그 개인이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그 취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취소 수수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하거나 예약 확인서를 작성을 할 때 이러한 것들도 다 그 기록이 됩니다. 계약이 됩니다. 예약 상황에 이렇게 다 그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약 변경이나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뭐 일주일 전에는 몇 퍼센트, 뭐 며칠 전에는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지소 수수료라든지 변경에 따른 이러한 것들도 수수료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이제 예약 장부를 기록을 할 때 잘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회 예약 부서 구성원의 직무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